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호국 보훈의 달 특집 고대 어벤져스를 찾아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여러 영웅들 저희가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드디어 등장한 아이언맨 우리 알렉산드로스 드디어 이제 왕이 그렇죠. 됐고요. 네, 아빠와의 갈등 이후 이제 정복가야죠. 그렇죠. 헬라스를 가서 이제 테바이를 휩쓸고 나서 네. 그다음에 헬라스 전체 폴리스하고 회의를 열었던 거죠. 네. 자, 예전에 기원전 490년 이럴 때 마라톤 전투도 있고 그때는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모든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페르시아 원정을 가자. 이렇게 이제 그 당시 그것도 투표를 했다고 해요. 네, 투표를 해가지고 그렇죠. 투표로 결정했다는 거죠. 아니 그때는 그 예를 들면 뭐 아테네라든지 아니면 뭐 스파르타 이런 데랑 그래도 같은 나라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뭐 근대 국가라는 개념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프랑스 혁명 그때 좀 생겨난 거고요. 그럴 땐 그래도 이제 같은 헬라스라는 거죠. 같은 올림픽의 헬라스. 그 사람 히랍이라고 하잖아요. 히랍을 이제 본래 우리가 음차를 한 거거든요. 자기들은 헬라스라고 부른 거죠. 우리는 헬라스다. 네, 그러니까 헬렌의 이제 후손들이다. 영웅 서로 헬렌. 다른 왕들이 있고 뭐 이렇지만 그렇죠. 그래도 한 형제들 정도는 된다. 큰 한 집안 정도는 된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투표로 결정이 됐고 결국 뭐 총사령관은 알렉산드로스가 된 거죠. 그럼 이제 그리스 그 집안 전체 힘을 모아서 알렉산드로스에게 몰빵해줘서 한번 그렇죠. 뻗어 나가 보자. 네, 그러면 요 또 델포이 신전 가서 또 좋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탁을 받으러 가야죠. 근데 신탁을 받으러 갔는데 바로 신전에 근무하는 여사제가 피타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제가 지금 이거 상스럽지 못한 날이라서 오늘은 못 해준다. 근데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그런 거 중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하자면 해야 돼. 그래서 강제로 이제 그 피타이가 본래 델포이 신전에서 예언을 할 때 그 다리가 3개 달린 의자 있죠. 그거 딱 앉아가지고 이제 그 나뭇잎 소리라고 해야 될까? 바람에 나뭇잎 오는 소리 가지고 이제 결국 신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옛날 영화 300 보면 막 무슨 그 땅에서 유황 그 뭡니까 수증기 같은 거 올라와가지고 막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람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바람을 신이 온다고 보거든요. 이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와서 이제 흔들고 가잖아요. 바람이 나뭇잎을 탁 통과할 때 이게 신의 이게 신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도대체 이 사람은 정말 맛수가 없는 사람이군. 이렇게 말하니까 됐다고. 너 그 이야기하고 다 들었다고. 어머. 도대체 맛수가 없는 사람이군.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거 다 들었다고. 꿈보다 해몽이네요. 그렇죠. 근데 난 내가 듣고 싶은 거 다 들었어. 당신이 말했잖아. 신탁을. 도대체 맛수가 없는 사람이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페르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 신녀가 뭐 이 말하려고 이제 말 꺼내는 도중에 끄는 거군요. 그렇죠. 더 이상의 예언은 필요 없다. 듣고 싶은 거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사람이 되면 더 이상 뭐 남이 나를 좌우지우지한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드렸나요? 중국에서 황제가 짐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왜 짐이라고 하냐? 짐은 이렇게 할 때. 짐은 조짐할 때 짐자거든요. 내가 조짐을 만들어낸 사람이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일이 변해가는 징조를 만들어낸 사람이 그럼 내가 짐이야. 내가 마음만 먹고 내가 행동하면 이 세상 변화를 만드니까 나를 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자예요? 한자죠. 짐. 조짐할 때 조짐 짐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은 게 바로 미래가 되는 거야. 이런 거죠. 네. 그런 스타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병력을 가지고 이제 쭉 가는 거죠. 병력이 아주 대단했나요, 거기가? 보병 3만에서 4만 3천, 기병은 4천에서 5천 정도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대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되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큰 싸움에서 지고 나서도 모은 병력이 한 60만 정도. 그럼 숫자로만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할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인데요. 근데 이제 결국 싸움에서 보면 나중에 뭐 나옵니다만 다리우스 왕은 이제 이게 그 마차 같이 이런데 딱 코끼리나 마차 이런데 옹이돼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숨어서 호위 받으면서 전쟁을 지휘하는데 알렉산드로스는 제일 먼저 앞장서잖아요. 말 타고. 이게 그 옛날 싸움은 또 이런 게 무시 못하거든요. 처음에 같이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움직여. 내가 가장 위험을 무릅쓸 거야. 이게 주는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싸움은 기세죠. 그렇습니다. 진짜 기세입니다. 기세야. 네, 그래서 차례차례 다 격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다리우스 왕을 이제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고 봤는데 다리우스 왕이 다 깨지고 그 당시 뭐
세계 가장 큰 강대한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인데 네, 네. 그걸 다 깨버렸고 네. 그 전투 과정에서 뭐 여기서 보면 한 11만 명 이상을 뭐 무찔렀다 나오고 그 전사자가 그래 나왔다는데 뭐 그 나왔겠죠 뭐 그렇게 네.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뭐 이 다리우스 왕의 이제 전리품이죠. 네. 그 텐트라든지 수습을 못했는데 노획을 한 거잖아요. 네. 보면서 야, 이 뭐 그쪽 하인들이 도망을 못해가지고 음식을 차려오고 뭘 주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야, 왕의 식사란 게 이런 거군. 자기들은 뭐 그렇게 그 화려하게 안 살았는데 정말 이긴 다르구나. 모든 게 금으로 만든 식기에 뭐 음식도 듣도 보도 못하는 음식들이 다 나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모든 목욕탕이며 이런 거 다 금으로 만드는 이런 거였다는 거죠. 네. 페르시아의 그때 당시 문화가 굉장히 화려한 그런 문화를 누렸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가 최초의 어떻게 보면 세계 제국을 페르시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초의 어떻게 보면 그 유일신 개념이 페르시아에서 나왔죠. 우리가 말한 배하교, 조로아스트라는 게 사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 뭐 선과학이 타함한다지만 그 최종적인 판정을 아우라 마즈다. 그게 결국 조로아스트. 그게 결국 유태가 그걸 받아들여 갖고 그게 기독교가 나오고 그게 기독교에서 결국 이슬람이 다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일신의 원조는 이란, 페르시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상적으로도 앞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것도 앞서 있었던 거죠. 네. 네. 자, 그런데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우스의 엄마, 아내, 딸 이렇게 다 잡아도 절대 손도 안 건드리고 그냥 그대로 삶을 계속 누리시오. 왕가의 삶을 계속 누리시오. 이렇게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대우를 잘해준 거죠. 네. 그리고 만약 마케도니아의 병사가 외국 병사의 아내를 욕보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당장 사람을 해치는 짐승을 죽이듯이 처형해라. 짐승 죽이듯이 처형해라. 그놈은 인간 대접해주지 마. 와. 이 정도로 엄정한 군기를 세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이게 모든 절제력들, 특히나 전투에 들어갈 때는 술, 잠, 운동, 연애 이런 것도 다 줄여버리거든요. 와. 이 전투에만 집중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좀 단점이 이 술을 마시면 말이 많아진다는 거죠. 누가요? 알렉산드로스도. 아 그래요? 자화자찬 또 이 잡복하고 잡복이 있구나. 왕년의 내가 되고. 그러니까 커피 라떼.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일개 병사와 다름이 없어졌다. 술만 마시면 남의 그런 아침을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주사가 있는 걸 알고 사전에 딱 차단을 한 거네요. 큰일 앞두고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그 하루 일과를 보면 뭐 술자리를 끝나고 나면 이제 목욕을 하고 다음날 한 정오 정도까지는 잠을 잤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관리했다. 이렇게 나오죠. 미녀는 잠꾸러기 이런 것처럼 미남은 잠꾸러기. 푹 주무셨네요. 자기 관리를 네. 아주 잘했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문화적인 이런 것도 아주 그 세뇌도 잘 시키는 거죠. 이제 헬라스 사람 말고 이제 네. 이런 페르시아 사람 만나서는 나는 신의 혈통이야. 내가 이제 디오니소스 이쪽에 다 이런 뭔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네네. 자, 그래서 결국 뭐 다리우스는 이제 전투에서 쫓겨가서 제안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영토 다 주고 딸도 주고 동맹 맺고 우리 친구로 지내자. 나는 안 받아들여 이거지. 내가 항복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나는 동맹하려고 온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뭐 최종적으로는 100만 군대를 이끌고 대전이 벌어지는데 네. 결국 뭐 이때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저쪽 100만이니까 전 사방에 막 이 불을 피워놓은 거 봐라. 이거 우리 밤에 기습 작전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딱 한마디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쟤 또 도망쳐가지고 또 싸움 또 걸어올 거야. 대낮에 정정당당히 싸움해가지고 박살을 내야지 얘가 다시는 덤벼들지 못해. 그만큼 자신감이 넘친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난 비겁하게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남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큰 대전 앞두고도 잘 자고 잘 일어났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앞으로 당신 생에 가장 큰 전투를 앞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사람 같다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죠. 뭐 이런 거는 이긴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그만큼 가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그 병사를 앞두고 연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다리우스는 결국 여기 알렉산드로스 군대에 죽은 게 아니라 결국 또 배신자가 생기나 하잖아요. 알렉산드로스 저기 다리우스 가고 있다 해가지고 통해가지고 결국 죽은 이제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왕의 또 아주 극진한 예우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주는 거죠. 그때 이제 재밌는 게 많아요. 이때도 전투에 승리하고 나니까 온 이제 바빌로니아가 다 복종을 하잖아요. 그때도 나프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붙이면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나프타가 이제 그때 그 바빌론 무슨 석탄 비슷한? 그 여기서는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내유라고 하죠. 돌에서 나는 이제 네네네. 기름 같은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딱 알렉산드로스가 귀환할 때 그 사람들이 쫙 그 불을 다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환한 길이 전부 불이 쫙 타오르는 거죠. 정말 이게 꽃길, 불길을 쫙 걸어가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예우를 갖춰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리품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마케도니아 고국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보내는데 엄마가 이제 계속 중신을 제거하고 엄마가 이제 계속 권력을 많이 이제 아들 덕에 휘두르고 하니까 네. 우리 이 올림피아스가 그렇죠. 올림피아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죠. 9달 뱃속에 나를 좀 재워준 값을 나는 지금 너무 후하게 치르고 있다. 9달 뱃속에 나를 재워준 값을 나는 지금 너무 호되게 물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호화로운 생활하는 거를 엄청나게 별로 경계를 했고 왜 너가 너 일을 스스로 안 하고 자꾸 그런 하인들에게 맡기려고 하느냐. 그건 지금 우리가 정복하려고 했던 애들이 정복 당한 애들이 하는 짓 아니냐. 우리는 스스로 자기 몸 단장은 자기가 하고 자기 말은 자기가 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좀 배운 모양이네 그거는. 어렸을 때. 그런가요? 네. 네. 근데 결국 뭐 이렇게 아무리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사치와 게으름이 한번 맛보게 되면 이 부하들은 못 벗어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 결국 뭐 이런 부하들을 이끌고 결국 인도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전리품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다시 빈털터로 갈 수 없잖아. 또 인도 가서 우리 신나게 한탕 틀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쫙 한번 다 이제 불 살라버렸다는 거죠. 페르시아에서 바로 인도로 갑니까? 네네. 아. 근데 이제 페르시아 가면서 이제 쭉 계속 이제 우리가 그 아시다시피 이제 페르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네. 뭐 그게 인도죠. 지금 이제 파키스탄 지방 이렇게 다 그 인도니까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뭐 참 멋있는 말 남겨요. 용감한 자에게는 어떤 상대도 무적이지 않고 비급한 자에게는 어떤 상대도 무난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죠? 결국은 마음가짐에 달렸다. 좀 이런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예. 그리고 뭐 인도 가서도 정말 혁혁한 정가를 올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결국 뭐 인도에서 이제 겐지스 강을 건너가 가지고 더 가야 되는데 부하들은 도저히 더 이상 못 가겠다. 다시 돌아오자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겐지스 강 도강은 포기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네. 철학자 이제 그 당시 인도에 나신으로 다니면서 이제 철학을 하는 철학자들이 반란을 자꾸 부추겼거든요. 알렉산드로스 대항해서 싸우자. 그러니까 10명을 잡아가지고 이런 이제 딱 명령을 내려요. 이 중에서 틀린 대답을 한 첫 번째 사람을 사형시킬 것이고 또 나머지도 틀린 순서대로 사형시킬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나이 많은 철학자가 그 이제 틀린 그 심판을 보게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질문을 해요. 아주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철학적 질문이 나와요. 산자와 죽은 자 중에 누가 더 많은가? 산자와 죽은 자 누가 더 많은가? 그러니까 답을 인도 철학자가 이 재치를 있는 답입니다. 네. 죽은 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 산자가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재치 있게 잘 질문해요. 누가 더 많나? 죽은 자는 없으니까 산자가 더 많다. 바다와 육지 어디서 더 큰 동물이 사는가? 네. 육지다. 왜냐하면 바다는 육지의 일부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치 있게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육지는 네. 바다는 육지에 속하기 때문에 그 육지에 있는 호수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네, 네, 육지가 또 이런 식인 거죠. 어느 동물이 가장 영리하고 교활한가? 네.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동물. 그렇잖아요. 아직 발견하지 못할 만큼 영리하고 교활하니까 인간 눈에 안 띄었다. 그러니까 그렇다. 왜 너희들은 그 사람들 부추겨 반란을 일으켰나? 그냥 그 사람이 명예롭게 살거나 명예롭게 죽기를 바랐기 때문에 반란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뭔가 대항해서 명예롭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 말은 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다 어떻게 만들어놨네요. 보면 개변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대해서 반론할 수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낮과 밤 중에는 어느 쪽이 더 나이가 많은가? 어떨 것 같습니까? 낮과 밤 중에 나이가 더 많은 거. 네. 이것도 뭔가 기가 그쵸? 막힌 답이 있는 것 같은데 낮과 뭔가- 밤 중에. 아니 둘 중에 하나 잡으시면 됩니다. 나의 가장 긴 밤은 아직 오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낮과 밤 중에 나이가 더 많은 거. 밤. 왜요? 한 밤이라도 더 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구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는 뭔가 아까 이런 식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쓱 선택합니다. 나갔을 것 같아요. 요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밤 하셨으니까 저 이제 낮으로 가겠습니다. 왜? 밤은 이유가 중요해. 밤은 자니까 모르는 거지.
여기서는 답은 낮이 하루 더 많다 이렇게 왜? 나와요. 이유가 중요하죠? 이유는 없어요. 아,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죠. 낮이 왜 하루가 더 많을까?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지난 예전에 그 융심리학으로 그림 동화할 때도 그랬지만 2가 먼저 나왔다는 거죠. 1보다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미분화된 상태라서 1이라는 개념도 없다. 이거죠. 다 그냥 하나니까. 근데 2라는 개념이 너가 나오니까 1이 나온 거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낮과 밤이라는 것도 같이 다 뒤섞여 있을 때는 그걸 밤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근데 낮이 먼저 나오니까 이제 밤이라는 걸 알게 됐지 않느냐. 그 혼돈 상태에서 뭔가 딱 이것이 빛이 나오니까 빛이 하루 더 많은 거 아니냐. 이거. 네. 성경에도 왜 빛이 먼저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나니까 어둠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이고. 아니면 이제 또 그 물어볼 당시가 이제 낮이라 어쨌든 그렇죠. 어제까지는 이제 다 똑같은 거라고 치더라도 맞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있으니까 네, 그게 더 뭐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받냐 이거죠. 내가 먼저 타인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 아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잖아요 여기도. 네. 네. 누구보다 권력이 강하되 공포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 어. 그런 사람이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근데 어렵다, 그쵸? 네, 이 권력은 굉장히 강하면서 공포심을 주지 않기가. 그렇죠. 인간이 아닌 신이 되려면 네. 인간이 아닌 질문이에요? 네, 네. 인간이 아닌 신이 되려면 신이 되려면 일단 불사조가 되어야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네? 답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된다. 그러면 신이. 말장난들 좋아하시네 그렇죠. 이분들. 재밌어요. 삶과 죽음 중에 뭐가 더 센가? 뭐가 더 강력한가? 삶과 죽음 중에. 이건 삶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죽기 싫어하니까 모두가. 그것도 맞습니다. 수많은 불행을 지탱하는 게 삶이니까.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지만 삶은 다 그 어려움을 지탱해 주니까. 사람은 지금 비슷하네요.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좋은가?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좋은가? 최대한 길게. 차라리 죽겠다고 생각하기 전까지 그런 식인 거죠. 일당백 다 들을 만큼 정도.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심사란 철학자에게 너 생각을 한번 말해봐라. 이거 누가 가장 못한 답변을 했냐니까 어느 답변이든 그보다 못한 답변이 있습니다. 다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답변이든 그보다 못한 답변이 있습니다 하니까 다 뭐가 더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런 심사를 했으니까 너를 가장 먼저 채용을 시켜야겠군 이러니까 네. 아닙니다. 가장 못난 답변한 사람을 가장 먼저 채용하겠다던 전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나를 채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또 그래서 큰 상을 주고 다 돌려보냈다. 와. 이런 거죠. 뭐. 네. 실제 이 일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있었다고 치면 새로운 문화권에 가서 그 문화권의 수준을 측정해봤다.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나는 그리스 철학 이 정도로 우린 네. 지적 수준이 되는 사람들인데 니네 인도는 어느 정도니? 겨뤄보는 거죠. 네, 그랬는데 뭐 해보니 거기도 만만치가 않더라. 네. 뭐 이런 일화 정도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네. 나중에 이제 그 이런 것도 돼요. 그 디오니소스라든지 네. 그리고 또 우리 저기 피타고라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도 그 어떤 사람들 책을 보니까 그 이용규 선생님도 나오는데 이 피타고라스 뜻이 뭐냐면 피타고라스 젊어서 인도 가서 공부를 했다 이런 게 좀 나오는데 그래요? 그 피타고라스가 따져보면 영혼의 구루라는 거예요. 영혼의 스승. 고라스 할 때 구루, 인도의 스승. 그래서 이건 영혼의 스승이다. 이게 결국 붓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교를 접했을 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네, 네, 네. 윤회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인도.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인디아 이제 철학자, 인도 철학기 나오는데 그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인도 철학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종의 자기를 신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네. 이 신 중에서 뭐냐면 디오니소스로 생각을 해요. 디오니소스. 자기를. 디오니소스. 근데 디오니소스가 뭐냐면 이건 또 이윤기 선생이 다른 책에서 인용한 건데 니사라고 인도의 지방이 있단 말이다. 니사라는 인도 지방이 있는데 네. 이 디오니소스의 뜻을 풀면 니사의 제우스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제우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니사 지방에서 제우스인데 무슨 말이냐면 디오니소스가 결국 인도에 가가지고 포도주 이제 담그는 법을 알아왔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결국 이런 이제 신이 됐는데 결국 그러니까 자기도 뭐야 인도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나는 이제 신이야. 디오니소스의 신이다. 재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여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 여인들이 이제 한 번씩 뭐 어떻게 하면 술을 마시고 완전히 막 광란과 황혼 무도에 이제 잔치를 벌이잖아요. 네네.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이제 인디아에 돌아오면서 네. 장군들에게 계속 포도주를 그러니까 그리스는 본래 포도주를 혼화시킨다고 하죠. 희석시켜가지고 이렇게 물을 타서 마시는데 그리스가요? 예. 그 예전에 이제 그리스 요 시대 때 포도주 도수가 독하니까 물을 타서 마신다든지 이렇게 도수를 떨어뜨리는데 네. 이때 돌아오면서 그냥 포도주 마시기 대회를 하는 거죠. 디오니소스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장군들 중에 뭐 40몇 명이 포도주 맞고 술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죽을 정도로 마시면 정말 그거 얼마나 많이. 예.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알렉산드로스도 결국 어떻게 됐느냐. 술을 먹고 네. 이제 고열이 나고 이 와중에서 술 먹다가 결국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니 평상시에 차라리 적당하게 좀 술도 마시면서 생활했으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이 없었을 텐데 아니 그렇게 아니 한 잔 마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안 돼 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여기 또 이제 술 전문가입니다. 예, 그 위스키 전문이라. 그렇습니다. 조주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옛날 치면 그 바텐더인데 그죠 조주사. 네. 조주사. 네. 자격증도 땄어요. 참, 독특합니다. 그 영화도 있는데 그죠 이게. 그 톰 크루즈? 톰 크루즈 나온 네. 칵테일. 칵테일. 네. 거기에 여배우가 예뻤죠. 네. 이름 기억 안 납니다. 네, 이름은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은 모르지만 아름다웠던 그분. 칵테일이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네, 그죠. 네, 그렇죠. 그게 아마 80년대. 탑건보다 더 앞선 영화 아닌가? 하여튼 비슷한 거죠. 비슷한 예. 수준인 것 같죠. 앞뒤를 왔다 갔다 한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 뭔가 여러 칵테일이 나오나요? 칵테일도 많이 나오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칵테일 그 뭐라고 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 손놀림과 아. 이 참 멋있죠. 네. 그런 것들은 약간 웨스턴 스타일이더라고요. 약간 아. 클래식 라인이 아니고 네, 약간 그 서부 쪽으로 하면 웨스턴에서는 막 엄청 네, 막 네. 제가 흔들고 막 이러는 네. 거. 쇼잉을 저는 보- 이렇게 네. 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아. 그냥 쉐킹 요 정도만 하는데 아. 그 웨스턴으로 가면 이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던지고 그렇죠. 서로 막 뒤로 서커스 맞고 느낌. 막 이런 그렇죠. 거. 서커스 같은 서커스 느낌. 느낌을 주는 네. 거죠. 거기 이제 웨스턴 느낌이라고 네. 하는군요.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는 안 합니까? 유럽 쪽이요? 근데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보통 칵테일 같은 것들이 유럽의 문화보다는 왜냐면 유럽은 위스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지 않아요. 아무래도 유럽은 와인이 약간 좀 더 우선이고 네. 영국 정도 스코틀랜드 중심으로 위스키가 나온 거니까 그 외에 유럽은 좀 아무래도 와인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와인, 꼬냑 뭐 이쪽으로 네. 하는군요. 하긴 뭐 땅에서 포도가 더 잘 자라니까 그렇죠. 그 저쪽 동네는 영국에서는 그렇게 포도가 그죠 좋다는 이야기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이제 네. 위스키 스코틀랜드 쪽에 그렇죠. 네, 보리로. 네. 조주 기능사가 있습니다. 네. 미국으로 가면 또 이제 버번 위스키가 있고 또 버번. 옥수수. 옥수수. 네. 우리 저 서초동에 가면 또 법원이 있죠. 거기 헐. 거기 위스키 집이 법원 위스키가 있어요. 네. 우리 그 법원 쪽은 이제 갈 일이 없기로 해요. 네. 자 결국 알렉산드로스가 네. 인디아에서 원정 갔다가 돌아와서 페르시아에 돌아와가지고 네. 페르시아까지 왔군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뭐 이제 다리우스의 딸을 아내로 또 맡고 그때 이제 잔치가 어마어마했대요. 그 결혼식 하는데 하객이 9,000명이 그때 이제 잔치할 때 누워서 먹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침상을 딱 9,000명의 침상을 어머. 아니 그러면은 땅이 정말 크게 필요했겠다. 9,000명 누워 있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당시 페르시아 그 당시 수도가 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지금도 그 페르시아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그 뭐 금이라든가 이런 게 뭐 그 박물관 가니까 지금도. 예, 우리 경주에 뭐 금관 나왔다 좋아하는데 야 이건 뭐 비교도 안 됩니까? 예, 너무 이 양과 이게 네. 뭐 크기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더라. 뭐 이런. 페르시아는 안 가보셨나 보죠? 페르시아 못 갔죠. 아. 그리스만 갔다니까. 유럽 쪽에. 거기도 그 황금 가면 유명한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네. 그 무슨 투구. 그 투구까지는 아니. 예, 미케네 문명에서 나오죠. 예, 그 이 황금 예. 가면이 이렇게 있는데 확실히 서양 애들이 얼굴이 좀 작더라고요. 아 너무 작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작지까지는 않은데 확실히 네. 나보다는 좀 작고. 예, 그리고 그때 만든 굉장히 그 정교한 무슨 저 연고 넣는 무슨 유리 뭐 요즘으로 치면 튜브 같은 게 있는데 네. 와, 어떻게 옛날에 저걸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 정교한 이런 막 것들. 무늬가 새겨져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작고 작은데 이제 그 입구로 뭐 액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연고 같은 거니까. 근데 어떻게 저 정교함을 예전에 뭐 2천 몇백 년 전에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 세공이 꽤나 많이 발전한 것 같은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이게 고대 왕국, 고대 문명 우리가 네. 이제 그 대표적으로 치면 로마라든지 중국으로 치면 한나라 정도겠죠. 이럴 때 그때가 이제 새롭게 이제 물질 문명이 이제 좀 확 한번 확장되잖아요. 이럴 때 보면
물건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럴 때 결국 이 사실주의라고 할까? 네. 아주 그 정교하게 번뜩이 시작해요. 아주 정교하게 나요. 그러니까 그 그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물건도 아주 정말 정교하게 이렇게 나타나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중세가 되잖아요. 서양 치면 중세 될 때 물건이 적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은 그냥 만족하며 살아라 이렇게 될 때는 이게 추상적이 돼요. 그림도 아주 추상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있는 그대로 안 그리게 되고 아주 추상적인 그래요? 그때 막 얼굴도 13분의 1만큼 그리게 되고 막 이게 이런 사실로 그리면 안 된다 이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물건도 마찬가지로 이게 물건질이 예전보다 확 떨어져요. 투박해지 오히려. 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이 또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관념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 네. 관념에 네.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뭔가를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알타미나 동굴벽하면 아주 소가 정교하잖아요. 그 아주 진짜 네네네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어떤 직접적으로 내 삶에 생활하고 다가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정교하게 아주 정밀하게 네네네네. 묘사가 네네. 되기도 하죠.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알렉산드로스는 네. 인도 찍고 다시 이제 페르시아 페르시아 와서 들어와가지고 네. 9,000명, 결혼하는 거죠. 9,000명. 9,000베드 네. 깔고 그렇죠. 9천 배드입니다, 네. 진짜. 네. 이때도 그러면 그때 이 포도주를 엄청 마셨겠네요. 아유, 그럼요. 여기는 뭐 이제 술을 또 페르시아도 술 좋은 네. 나라지 않습니까? 뭐 이제 페르시아 쪽 문명에 책이 네. 하나 있는데 네. 아이고 시를 까먹었네. 그 시가 시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번역한 시인데,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이런데 포도주를 들으라 나와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낯빛 인생을 황금빛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들으라 이런 어떤 시가 있거든요. 하고 네, 영국에 그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 거를 번역해 네.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페르시아는 사실 그런 문화. 거기도 뭐 포도 많이 나왔겠죠. 네. 뭐. 그긴 또 좋잖아요. 이게 네. 예, 태양도 기후하고. 좋고.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페르시아에 들어왔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을 처음에 이제 바로 저번에 메디아 네. 페르시아 그 메디아잖아요. 네, 그 메디아를 그 했던 키루스. 그 키루스 왕의 무덤이 도굴됐다는 거예요. 그 도굴됐다는 거 알고 이제 같은 동네에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 했다지만 저 사형시켜. 어머. 감히 이 위대한 왕의 무덤을. 그런데 그 문구를 보고 그 키루스의 무덤에 이제 그 묘비명 같은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가 누구든 그대가 어디 사람이든 난 그대가 올 줄 알고 있었다. 내 이름은 키루스. 나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제국을 안겨주었다. 그러니 내 몸을 덮은 이 미미한 흙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언젠가 도굴꾼이 올 걸 알고 있었네요. 근데 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정복자가 찾아오더라도 그냥 나의 무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좀 기본적인 경의는 지켜다오. 난 그 정도 자격은 되지 않겠니? 네. 그리고 그대도 마찬가지 아니야. 어차피 흙에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나의 흙 정도는 지켜주면 어떻겠니? 근데 진짜 나쁜 마음으로 딱 도굴을 했다가도 그 문구를 보면 경건해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건 도굴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그건 아닌 것 아니고 같고 이제 정복자에게. 정복자. 다른 정복자에게. 황제 누군가 왔을 그렇죠. 때 네. 최소한의 좀 매너는 좀 지켜주시라. 매너 좀 지켜주시오, 우리 이러면서. 같은 레벨 아니냐. 그렇죠. 나도 황제고 너도 황제고. 맞습니다. 여기서 네. 알렉산드로스가 그 인디아 가가지고 그 왕을 잡았잖아요. 네. 자, 너 원하는 게 뭐야? 응. 어떻게 대접해줄까? 이러니까 딱 한마디 하거든. 왕으로.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 그 말이면 끝이야. 왕으로 대접해달라.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선술과 선술을 알아본다고 그런 걸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키로스의 이 문구를 보고 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다시 그 바로 우리 헬라스의 문자도 같이 새겨라. 그 페르시아 문자 말고 헬라스 문자도 같이 새겨. 네. 그만큼 네, 마음에 네, 들었다는 네. 거죠. 그 사실 우리가 고대 이집트 문명을 알게 된 게 그 히에로글리프라고 성강 문자를 알게 된 게 네. 그 지금 그 로제타 스톤 하는 데다가 네. 그 옛날 이집트 문자에다가 네. 바로 그 이제 히랍의 문자가 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지초를 해서 역으로 찾아가지고 결국 만들어낸 거거든요. 알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헬레니즘 문명으로 인류 역사의 시온까지 알게 해줄 만큼 알렉산드로스는 진짜 위대한 역할을 한 거죠. 네. 그 영화 네. 또 영화 얘기하네. 네. 그 알렉산더 네. 그 영화에도 보면 이 처음 그리스에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 궁전에 첫 입성하는 장면이 아주 그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그 장면 이전까지에 쓰였던 컬러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화려한 컬러가 이제 막 등장하거든요. 문 딱 열자마자 와, 그래서 얼마나 페르시아가 화려하게 살았는지가 그 영화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재밌어요 영화.
지금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안 본 지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때는 굉장히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뭐 지금 말씀대로 결국 근데 모든 걸 다 이루고 나니까 이제 또 사랑하던 친구 헤파이스티온도 이제 죽게 되고 이러면서 뭐 이제 삶이 허무해진 거죠. 더 이상 이제 알렉산더도 정보할 그래서 것도 술을 없고. 많이 마셨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마케도니아 가기 전에 그러면 죽은 건가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쪽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네. 이제 쭉 이제 또 스케일도 크게 가려고 해요. 쭉 네. 페르시아에서 그냥 바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네. 페르시아에서 또 밑으로 유프라테스 강 해가지고 네. 쭉 아프리카 이집트로 해갖고 저 우리 지브롤터 해요. 요렇게까지 찍고 다시 이렇게 그리스로 귀환하려고 완전 한번 쫙 한번 다 훑어보려고 하다가 결국 죽은 거죠. 어디께서 가신 거예요? 지금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바빌론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는 와중에서 계속 몸이 안 좋아졌고 징조가 나타났고 그 와중에 이제 결국 그 신탁에 따라서 술잔치를 신탁에 따라 제사만 올리면 되는데 그다음 또 네. 술잔치를 하루 종일 열고 마시다가 열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고열에 목이 말라가지고 계속 술 마시다가 광란에 이제 미쳐 죽은 거죠. 와, 근데 너무 진짜 아깝다. 33세. 근데 이게 디오니소스예요, 진짜 사실은. 결국 보면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제전의 특징이 네네. 어떻게 보면 마시다 아주 죽자. 파괴적이잖아요. 예, 마시다 죽잖아요. 마시자 그러니까 오르기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오고 특히나 평소에 억압받다 생각한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누굽니까 유리피데스가 그 바카스 신을 따르는 신도 해가지고 그 네. 재밌는 그 희곡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나오죠. 디오니소스가 테바이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테바의 왕이 이 디오니소스가 까불면 안 되니까 이걸 계속해서 이제 못하게 막으니까 디오니소스가 어떤 공작을 꾸미냐면 네. 너 여장하고 그러면 우리 집회하는 거 한번 와서 감시해봐라 하고 나서 이 왕의 엄마하고 이모가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메이나데스라고 하죠. 그 완전히 이제 매드 우먼이 되는 거예요. 네. 메이나데스. 그래갖고 이게 완전히 이제 완전 이제 미쳐버렸잖아요. 그럴 때 자기 왕의 사지와 목을 다 찢어버려요. 이 여자들이 엄마와 이모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자기 엄마가 뭐 가지고 왔다고 떡판데 나중에 보니 자기 아들 머리통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유리피데스의 그 바카스 왕의 여신도들인가 뭐 그런 얘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 디오니소스의 축제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인간이 완전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인슈지에스틱. 그러니까 이게 신이 들어온다 이거죠. 완전히 우리가 접신하고. 정신이 나가는 거, 접신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그러니까 그 행사 보면 나오면 막 짐승을 맨손에 찢어 죽이고 막 그러니까 그 오르기아에서 이제 흔히 네. 말하는 이제 오르가즘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 어원으로 보면 젖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이제 광란의 상태가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이 디오니소스가 그럼 왜 그 왕 테바의 왕을 테바의 왕의 엄마와 테바의 왕 그 비극을 만들어냈을까? 본래 디오니소스의 엄마가 세멜레가 바로 그 테바이의 그쪽 카드모스의 딸이에요. 테바이 본래 만든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의 엄마하고 자기 그 다 이모 조카예요. 아 그러니까 네. 디오니소스의 그러니까, 엄마가 네. 테바이 왕실의 딸인 공주죠, 그러니까. 왕실의 공주. 네. 그런데 그 바로 지금 이제 그 왕의 네. 엄마죠. 그 이모들, 큰 이모죠. 자기 이제 큰 이모가 야, 너 그게 무슨 제우스가 와서 너하고 잠을 자냐? 뭐 이상한 놈이 왔겠지. 그러니까 보여달라 그래.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네. 그렇죠. 막 이러면서. 근데 제우스도 이제 따져 보니까 이 제우스의 뜻이 빛이라는 뜻이 있더만요. 네. 빛. 네. 그러니까 이 빛이 열도 되잖아요. 빛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보는 순간 세멜레가 타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디오니소스의 엄마 세멜레가 죽게 된 거는 그 이모들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이모들의 시샘. 이 제우스하고 산다니까. 그럼 제우스 얼굴 보여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타 죽게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디오니소스가 나중에 다 복수를 한 거죠. 맞죠? 자기 엄마를 우리 이모들 때문에 엄마가 죽게 됐으니까 이 디오니소스의 복수는 정당한 거죠. 그래서 그 이모가 결국 자기 아들을 그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이게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결국 파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결국 이 술을 마시면 파괴도 되고 물론 또 여기 축제도 되고 예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다 같이 있는 거죠. 역시 너무 그 과도한 음주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갑자기 왜 캠페인이야? 아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술이 정말 기분 좋게 마시면 정말 너무너무 좋잖아요. 서로 이제 어색했던 사람들이랑도 친해질 수 있고 뭔가 가까워질 수 있지만 정말 딱 어느 선을 넘어가면 오히려 더 적이 될 수도 있고. 파괴 신이 재림하는 거고.
술 전문가입니다. 네. 네. 주조 기술사가 있어요. 네. 조주 기능사. 소주 기능사. 네. 네. 자 결국 그 이제 죽고 나니까 네. 이제 결국 나중에 뭐 부하들끼리 결국 그 셀레우코스였나요? 그쪽은 파르티아 쪽, 페르시아 이쪽을 다스리게 되고 네. 또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고 안티고노스는 또 이렇게 소아시아 쪽을 다스리게 네네. 되고 미케도니아는 또 누가 이렇게 다 이제 뿔뿔이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알렉산드로스가 이뤄냈는데 징기스칸 아들들이 똑같은 나눠 거죠. 가지는 거랑 네, 비슷하네요. 똑같은 네. 거죠. 아니 여기 이제, 이거는 다 같이 갈 수가 없죠. 부하들이 나눠 가져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이집트 에서 거기 왕이 돼갖고 그 왕조. 쭉 왕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클레오파트라도 그렇죠, 나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가족들은 어떻게 됐느냐? 네. 결국 뭐 가족들도 부인 같은 경우들 이제 아까 말한 다리우스 딸은 네. 어떻게 됐느냐? 그 임신을 했고 있었다는데 본래 왕비 록사느가 왕자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자마자 그 다리우스 딸 스타테이라를 편지를 위조해 가지고 자기 있는 곳을 불러들여 가지고 우물 속으로 이제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로 불러서 마케도니아 이거 그쪽 이제 지역인데 네. 불러들여 가지고 결국 죽게 만들고. 근데 결국 나중에 록사나하고 그 알렉산드로의 아들 다 죽게 돼요. 다 죽고 엄마도 결국 죽게 되고 다 죽어요. 너무 그러니까 결국 알렉산더 뭐 집안이 보니까 나중에 네. 뭐 다 그럼 거의 알렉산더 풍비박산 나더라고요. 뒤로는 거의 마케도니아고 뭐 그냥 거의 네. 날아갔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부하들이 결국 왕이 되는 거죠.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왕이. 여기저기 이제 왕은 네. 됐고. 마케도니아도 결국 그렇게 돼버리고 결국 네. 엄마도 결국 그렇게 되고 뭐 부인도 죽고 진짜. 아들도 죽고. 오늘 너무 몰빵으로 이 알렉산드로스가 다 써버려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죠. 이게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있다고 하잖아요. 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 플라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여기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큰 덕이 있는 반면에 큰 네. 제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빛과 그림자가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 네. 100명, 1000명, 10,000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이게 뭐 바로 알렉산더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할 바로 카이사르죠. 카이사르는 그 원정에 나와서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 100만 명 이상의 네. 이민족을 네. 전투를 통해서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 보면 참 엄청난 그죠? 살인마인데 사실은 또 영웅으로 대학 또. 역사에 네. 아주 큰 영웅이 되고 있는 진짜 거죠. 뭐 여러 말도 인용이 네. 되는 시저로 어떻게 바로 좀 넘어갈까요? 예, 예, 네, 그러시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시저 갑니다. 시저. 저 알렉산드로스하고 뭐 결국 상벽을 이루는 알렉산드로스 항상 존경했던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내 나이에 벌써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이는 알렉산드로 책이나 읽고 눈물을 터뜨렸다는 바로 시저 케이사르죠. 네. 시저 샐러드의 시저. 그렇죠. 정말 그 같은 시저예요? 네, 카이사르. 오. 네. 이 카이사르가 좋아하는 샐러드인가 보죠? 시저 샐러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샐러드 중에서 시저 샐러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시저가 뭐죠? 닭고기 들어가는 닭고기 건가? 들어가는 닭고기 거죠. 들어가고 네. 빵 뭐 이렇게 튀긴 거 식빵 튀긴 거 네. 같이 들어가고 네. 치즈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시저예요? 네. 하여튼 그게 이제 시저 샐러드. 네. 그리고 그 제왕절개도 이 시저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하죠. 네. 그래서 제왕을 하는 거죠. 그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자, 하여튼 그 유명한 시저. 카이사르죠. 뭐 네. 워낙 카이사르. 뭐 주사위는 던져졌다. 네. 뭐 루비콘 강을 건넌다. 유명한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뭐 그 기원전 100년에 태어나서 44년에 죽었으니까 한 56. 그래도 그 당시에 이 정도면 꽤 평균은 오래 살았다고. 했네. 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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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카이사르는 사실 뭐 정말 열등감이 많았는데 네. 카이사르라는 뜻은 아주 풍성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대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평생에 네. 가장 큰 넘어야 될 벽이 폼페이우스인데 폼페이우스는 정말 잘생겼고 싸움도 잘하고 자기는 이제 못생겼다기보다 좀 왜소하고 네. 네. 뭐 그리고 간질도 알았거든요. 내전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약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 이제 또 여기 고모부가 마리우스라고 그 로마의 집권자를 했는데 네. 술라라는 사람한테 이제 쫓겨나고 또 자기 장인어른 킨나도 술라한테 쫓겨나고 네. 이러면서 항상 그 술라가 이 사람을 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어릴 때부터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제왕이 될 수 있던 거죠. 항상 내가 두렵고 내가 못하는 게 있다 생각하니까 이걸 항상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결국 왕이 된 사람. 왕이라기보다 제왕적 네. 지위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거죠. 나의 네. 뭔가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그렇죠. 최고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개인기로 이제 갔다면 이 사람은 개인기. 결국 자기가 모자란 게 있으니까 시스템으로 간 거죠. 그 시스템 노력 그러니까 네. 내만 갖고 안 되니까 사람들은 네. 포섭하는 법을 안단 말이죠.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또 이 대중 정치에 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폼페이우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게 정치력이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참고로 그 시저 샐러드 네. 정정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 아닌가요? 시저 샐러드는 말이죠. 네. 1924년 이탈리아계 미국인 시저 칼딘이라는 사람이 그거 봐요. 우리가 아니 아니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네, 어떻게 된 시저 겁니까? 칼딘이라는 사람이 네. 개발한 미국 요리라고 합니다. 네. 역시 샐러드는 미국이죠. 그래요? 네. 네, 시저 샐러드는 네. 시저 칼딘입니다. 네. 우리가 뭐 좋은 건 다 시제에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제왕절개 다시 찾아봐야 되나? 아니 네. 제왕절개는 뭐 그렇게 맞는 걸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들었는데. 네. 사실 이제 시저는 그 코끼리라는 뜻도 있고요. 그 카이사르로 이제 시저는 이제 영어식으로. 네네네. 그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풍성한 머리를 가졌다. 본인은 그걸 싫어하고 이제 코끼리라는 뜻 네. 이걸 좋아했다고 하죠. 아니 그래서 보니까요 그 대머리에 굉장히 민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카이사르가. 카이사르가? 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 월계관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월계관을 되도록이면 항상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이 M자 탈모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아, M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밑에 일반 시민들이 좀 어떤 그 권력자를 향해서 자기네들끼리 약간 좀 뭐 놀리기도 하고 뭐 디스도 하고 할 네. 거잖아요. 근데 네. 다른 데는 굉장히 너그러웠대요. 근데 이 M자 탈모와 관련된 대머리와 관련된 루머는 굉장히 민감했다고. 그 우리나라도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도 네. 머리가 좀 벗겨지신 분들도 엄청 예민하다죠. 그럼 직원들이 그런 별명 부르면 엄청 싫어한다고. 절대 금기어로 어떤 기업엔 쓰인다고 하는 거죠. 그걸 너무- 연상시키는 말을 다 금기어로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 지금 이런 이야기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다행히 두 분께서는 굉장히 머리숱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눈치 안 보고 이런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네요. 시청자분들 네. 생각 안 합니까? 시청자분들 계시잖아. 저희 둘 네. 말고 옛날에는 그런 거 놀리는 말도 참 네. 많았는데 그죠? 네. 쌍라이트 뭐 해가 떴네 뭐 눈이 부시네 하여튼 뭐 등등. 참, 요즘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은 그냥 아예 다 밀어버리기도 하잖아요. 뭐 좀 남기지 않고 그냥 네, 네. 내가 조금 탈모가 있으면 그냥 시원하게 네, 네. 또 하나의 패션으로.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카이사르의 뜻을 알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네. 네. 지금 구독자님 중에 혹시나 계실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니 뭐 관리하시는 카이사르는 건가요? 네, 풍성한 머리 코끼리란 뜻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아까 뭐 언급을 빼먹었는데요. 백성을 수호하다는 뜻이 있대요. 백성의 보호자 이런 뜻이. 알렉산드로스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가 예전에 헥토르 했잖아요. 네. 헥토르도 이제 보호자 뜻이 있거든요. 헥토르 할 때 보호한다는 네, 뜻이 네, 네.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유명한 사람들 지도자는 좀 그렇게 뜻을 부여하나 봐요. 에릭 바나가 진짜 멋있었는데 너무 섹시하고. 그때 트로이 에릭 네. 바나. 헥토르로 나왔던. 네. 헥토르 나오라고 시작. 그 뒤에 그 말까지 있다고요? 그러게 했잖아요. 브래드 피트가 막 욕했다고. 네. 자 이제 카이사르. 네. 네. 이 카이사르가 하여튼 명문 가문이에요. 카이사르가. 집안이. 네, 집안은 좀 명문 가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이제 고모 율리아가 이제 마리우스에게 시집을 갔는데 이름 되게 길죠 이 집안. 긴데 이제 막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본래 이제 귀족의 이름은 세 가지로 구성되거든요. 세 파트로.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아는 건 막 카이사르 성 정도만 뭐 지금. 율리우스 예, 뭐 카이사르 카이사르. 네, 이렇게 그 되죠. 정도 네. 알고 있죠. 자, 근데 이 마리우스가 엄청난 이제 실권을 가졌어요. 이 마리우스는 그 아까 말한 한니발을 꺾은 그 장군, 네. 그 스키피오 가문에 이제 그 또 후손이 소 스키피오라고 양자로 들어갔던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카르타고를 완전히 이제 그 풀 한 폭이 없는 땅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 같이 참가했을 때 이제 이 마리우스 보고 얘가 앞으로 로마를 짊어질 거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마리우스도 좀 잔인한 성격이고 아주 인내력 강한 성격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관우하고 똑같아요. 관우. 예, 이 사람도 이제 약간 하지 정맥류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안 통해요? 아니 다리에 핏줄이 좀 울퉁불퉁 나오니까 보기 싫다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 안 하고 그냥 한 거예요. 와. 그냥 나는 견딜 수 있으니까 그냥 해라고. 그때도 그런 수술을. 네, 했대요. 예.
하지정맥류를. 하지정맥류. 근데 이제 한쪽 하고 나서 그럼 다른 쪽도 하니까 그 다음은 하지 마라. 한쪽만 하자. 여기까지. 네. 근데 그 정도로 집요한 사람인 거죠. 그게 족하고 호기롭게 막 술 한잔 마시면 진짜 괜찮아. 이거 하다가 이거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왜 그 내시경 있잖아요. 수면 내시경, 대장 내시경 이런 것도 네. 꼭 절대 마취 안 하고 맨정신에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좀 했죠. 맨정신에요? 맨정신 한 게 아니라 네. 마취를 하다가 마취가 풀려가지고 다음에 다시 올 거냐 언제 오겠습니까? 그냥 네.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아주 뭐 대단하시다. 네, 힘들더라고요. 네. 다른 쪽 다리 들어 한 이렇게 눈치 없이 너 자꾸 그렇게 네. 이제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리우스가 좀 비천한 집안 출신인데 네. 이제 장가를 잘 간 거죠. 카이사르 가문에 가서 이제 잘 됐고 또 카이사르 조카죠. 처조카도 이제 잘 이제 어릴 때부터 떡입이 있으니까 네. 됐는데 또 문제는 이제 술라라는 사람이 권력자가 됐는데 이 술라하고 다 반대되는 게 마리우스하고 킨나거든요. 킨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등장인물 좀 단순화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자기 장인도 네. 술라라는 권력자한테 네. 밉보이고 자기 고모도 밉보여가지고 이제 술라가 얘도 제거할까 생각했단 말이죠. 카이사르를? 카이사르 10대인데도 얘 제거할까 하니까 사람들이 뭐가 어린애인데 제가 아직 애긴데. 아직 애긴데 이러니까 술라가 유명한 말 했다죠. 쟤는 얼굴은 어려 보이는데 제 뱃속에는 마리우스가 수십 명 들어있어. 뭔가 본 거죠. 저놈 보통 놈 아니야. 네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이제 고민 이제 여러 가지 나 속칭할 수 있다 생각 듣고 로마를 무조건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도망쳐요? 예. 그래서 사비니 민족의 땅을 돌아다니다가 또 술라 병사는 잡혔거든요. 네. 근데 또 뇌물 주고 풀려나고 뭐 그런 걸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겠다. 바다 건너 가야겠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예전에 한번 해적할 때 했는데 해적한테 잡혔거든요. 근데 해적한테 잡혀가 해적이 뇌물을 얼마 요구하니까 내 몸값이 그밖에 안 되냐. 내 몇 배 더 줄게. 오히려. 예. 그런 다음에 해적들하고 있으면서 한 40일간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내가 풀려나면 너희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거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다음 실제 이제 돈이 와서 풀려난 다음에 네. 배를 타고 조직해갖고 해적을 다 잡아가지고 못을 박아가 죽여버렸죠. 그 정도로 이제 항상 받은 만큼 당한 만큼 돌려준다.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결국 이제 카이사르가 그리스 쪽으로 가서 이제 웅변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다시 로마로 돌아왔어요. 네. 근데 로마에 돌아와서 이 사람이 했던 게 결국 자기는 뭘로 가야 되느냐. 이제는 자기 집안도 이제 뭐 고모부다든지 장인어른 다 몰락해버렸고 내가 할 거는 결국 평민들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일종의 변호사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때도 말을 정말 잘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을 그리고 누구보다 무슨 민원이든 갖고만 오면 일단 들어주는 거예요. 뭘 해도 난 최선을 다해준다. 이게 정치인의 기본 자세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에도 진짜 신화적인 이제 그 예전에 정치인들 중에 지역 주민 민원 정말 잘해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민주당의 이용희 의원이나 네. 저기 지금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 이런 사람들은 정말 민원 지역 주민 민원은 막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정성을 보여준다 이거죠. 뭐 끝까지 그러니까 대충 하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대단한 두 분 이제 이용희 의원, 조경태 의원이 유명한데 어떻든 이런 식의 민원을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야 여기만 가면 막 어떻든 우리 속이 좀 편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되고 돈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빚을 내서라도 돈을 뿌리기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얻는군요. 마음을 얻는. 그러니까 빚이 엄청나게 사도 그런 게 중요 안 하는 게 생겨요. 사람들은 아유 저 바보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 이제 이 그 타르코스는 그러고 진짜 큰 걸 사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큰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낌없이 베풀죠. 그다음에 막 이런 거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자기의 자산이 되는 거죠. 사람이 제일 큰 재산이거든요. 네네네. 자, 그래서 반대파는 처음에 아유 왜 이제 돈 다 빚지고 이러면 빚쟁이 돼가 이제 신용불량으로 끝날 거야 생각했는데 갈수록 이게 얘가 이제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카이사르 반대파는 얘 진짜 이런 모든 돈도 안 밝히고 이런 건 정말 제가 지금 독재자가 되고 싶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 그 로마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로마가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제 카르타고 다 이제 박살냈고 지중해 이런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로마에게 필요한 거는 그 사회 경제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어떤 집권적인 권력, 강력한 왕권이 필요한 어떤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꼭 이게 카이사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계속해서 그런 독재자들이 출현하는 건 뭘 뜻하냐? 네. 이제 로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강력한 단일화된 집중화된 리더십.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의 전통은 물론 공화정이하지만
이것만 가고 지금의 이제 새로운 제국이 된 로마를 다스리기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뭐 이제 이 사람은 검투사 불러와가지고 쇼를 베풀고 연극 보여주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성대한 저녁 만찬을 베풀고 막 아낌없이 돈을 풀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가치가 엄청난 것들을 헐값에 사들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관직을 얻기도 전에 벌써 빚부터 졌다는 거예요. 본래 뭐 어느 나라나 그렇다고 해요. 선출직이든 네. 임명직이든 다 돈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다 그래요. 계급 사회에서는 네. 예를 들어 위계 사회에서는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만 예전에는 승진하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하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번 돈 또 승진할 때 바치고 그래서 다음 밑에 또 뽑아먹고. 예. 그러니까 다 그런 구조였는데 그게 임명직도 필요하고 선출직은 선출대로 또 돈을 뿌려야지 네. 표를 찍어준다. 그러니까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아까 말한 고모 마리우스 파벌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술라파는 귀족에 가까워요. 원로원 중심으로 가고 있고 마리우스 파는 이제 평민을 움직여가지고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리더십, 단일한 리더십을 원하잖아요. 대중이 움직일 때 한 명한테 보지 여러 명 대중은 스타는 한 명한테 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마리우스파를 쫙 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를 나갔는데 뭐 말은 참 재밌게 해요. 어머니 오늘 당신의 아들은 최고 제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귀향을 떠날 겁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근데 네. 제사장도 되고 또 법무관도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 거죠. 근데 승승장구를 할 때 결국 뭐 이 사람이 결국 그 승승장구의 비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잘 쓴다는 거죠. 그 돈을 잘 쓰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베리아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를 그 속주라고 하죠. 로마는 이탈리아 그 로마 이외의 다른 영토, 해외 영토를 속주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이베리아 쪽을 배정받아 가지고 이제 총독으로 가야 되는데 빚을 워낙 많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온 거죠. 채권자들하고 돈 내놔라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라수스 나중에 이제 삼두 정치라고 하죠.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네. 이 크라우스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제 돈을 좀 빌려달라. 빌려주고 뭐 좀 보증을 써달라. 그러니까 이 크라우스스 입장에서는 아 카이사르에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이런 명성과 열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내하고 조금 사이 지내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베리아 반도로 갈 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주 후진 마을을 한번 본 거죠. 아주 촌 마을을 보면서 촌장이 막 좀 어스러대고 하니까 아이고 저 자식 저거 뭐야 이러니까 카이사르가 유명한 말하죠. 나는 로마의 2인자가 되느니 이 시골 마을의 1인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럼 이걸 조금 변환하면은 그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겠다. 이런 거랑 좀 비교해도 될까요? 그런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한자 말로는 개구 우후라 해가지고 속꼬리가 되느니 네. 개 입이 되겠다. 아니 닭의 입이 되겠다. 네. 닭머리가 되겠다. 뭐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그거 바로 이런 비슷한 표현들인 거죠. 네네.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결국 이베리아 반도를 가가지고 결국 뭐 계속해서 이제 전투에 성공을 거두니까 네. 병사들이 임페라토르라는 칭호를 붙이죠. 엠퍼러. 아. 이때는 대장군이라는 뜻이에요. 임페라토르. 대장군. 엠퍼러. 네. 네.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가 대장군이 되어가지고 로마로 들어왔는데 네. 로마에서 개선행진 하잖아요. 네. 뭐 복 부리고 자기 이제 포로들 보이든 개선행진 하려면 반드시 성 밖에 있어야 된대요. 그 병사를 들고 와서 바로 쿠데타하면 안 되니까 성 밖에 항상 있어야 되고. 근데 집정한 선거 나가려면 성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너 어떻게 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나? 있으면서 좀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이래가지고 결국은 개선행진을 포기하고 이제 집정관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밖에 두고. 그렇죠. 네. 근데 결국 이 정책을 아주 이제 재미있는, 그러니까 정치력이 100단이거든요. 정치 9단이에요. 뭘 들고 나왔냐면 지금 로마의 문제는 폼페이우스하고 크라수스가 다투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로마가 문제 나니까 저는 화해를 시키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도 동시에 같은 레벨로 올라가는 거죠. 내가 중재를 하겠다. 내가 중재, 그러면서 정치력 있는 중재자가 되고 자기는 마치 어느 파벌도 속하지 않는 내가 뭔가 이게 대통합의 정치를 하는 느낌을 딱 준 거죠. 그러면서 또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입장에서는 얘는 별거 아니니까 언제든지 내가 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씩 밟아간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둘을 결속시키고 이제 3도 정치를 해갖고 로마를 딱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다리가 3개가 가장 안정되듯이 로마도 우리가 삼국지 위초고 딱 그 정립을 할 때 다리가 셋이 달린 솥이 가장 안정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바로 플루타르코스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로마가 결국 내전이 되잖아요. 나중에 세 명이 다투고 하는데 네. 이 내전을 불러온 거는 둘의 다툼이 아니라 둘의 우정 때문에 내전이 결국 일어났다는 거죠. 항상 결국 어떤 정치 체제에서 견제와 균형이 될 때는 이게 나라가 내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한쪽이 서로 짝짝꿍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나라 체제는 망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게 항상 여기 이 플루타르코스 책에 나오지만, 네. 그러니까 두 쪽이 어금버금하게 서로 겨루고 있을 때 그 사회가 가장 발전하는데 둘이가 서로 야합을 해버리면 망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은 이 카이사르가 네. 로마의 공화정을 깨는 기초 팔러시를 기본 정책을 바로 이 얘가 이렇게 술책을 냈다고 봅니다. 네네네. 되게 비판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르는 본격적인 인기 정책을 포퓰러이즘을 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죠? 토지를 분배해주겠다. 근데 그럼 언론이 반대하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딱 대중 상대로 언론에 안 가요. 대중 상대로 해가지고 자 크라수스 양쪽에 폼페이오 양쪽에 딱 세우고 지금 내가 이 정책을 하는데 언론이 반대한다. 이 기득권 세력, 이 적폐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람들이 전부 때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카이사르는 영향력이 막강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폼페이오스는 이렇게 그래 맞아, 내가 방패가 돼줄게 이러니까 언론에서 또 싫어하는 거야. 저거밖에 안 되냐? 저 또 저렇게 대중에 부하내동하냐? 나중에 유명한 이제 키케로도 이제 결국 카이사르를 결국 반대하다가 나중에 카이사르 사후에 결국 안토니우스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네. 그 키케로가 나중에 유명한 말을 남겨요. 대중의 의견은 마치 옷에서 색깔을 빼는 것과 같아가지고 사람의 영혼에서 이성을 빼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대중의 의견이 사실 그만 무섭다는 거예요. 대중의 의견에 따라가다 보면 네. 우리 사람의 영혼은 이성이 정발돼 버린다. 그만큼 이 대중의 열정이 무서운 거다. 그런데 이 바로 카이사르는 그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어떤 대중의 의견을 오늘날로 좀 비교해 보면 요즘 댓글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댓글이 어떤 대중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 댓글 부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부대가 되는 거죠. 네. 대중의 의견이 아니라 댓글 부대로 해가지고 대중의 의견을 가장해서 이게 대중의 의견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그 댓글 부대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말하는 대중은 댓글 부대인 거죠. 그거 이렇게 자꾸 휩쓸리다 보면 네. 내 영혼은 이성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성이 날아가. 이미 2000년 전에 와. 키케로가 이 바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의 이 다툼 속에서 네. 내전이 일어날 때 이래서 우리 망한다라고 본 거다는 거죠. 꿰뚫어 본 거네요. 꿰뚫어 본 거죠. 뭐 굉장히 이게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네. 이렇게 우리 제가요? 유진님이 말씀하셔갖고 아유, 그럴까요? 댓글이 뭐 네. 그렇게 많이 달리는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제가요? 네. 뭐 그래도 뭐 달리긴 달리죠. 그렇게 뭐 댓글 네. 막 수천 개 수천 개? 괴롭혀 본 네. 적은 없잖아. 본인의 이야기인가요? 아예 댓글은 정프로가 있잖아요. 네. 하긴 뭐 참 많은 아유, 네. 우여곡절을. 네, 그래도 말도 그 안에서 또 옥석처럼 좋은 이야기들이 또 있잖아요. 또 그런 이야기를 또 잘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리더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과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대중의 의견인지, 이건 댓글 부대의 의견인지, 이건 진짜 나를 위한 네. 고언인지 아니면 고언을 가장한 또 나를 이간시키는 건지 이거 잘 봐야 되는 거죠. 뭔가 네. 이 비난과 비판과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리더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 리더가 어떤 정책을 말하고 말할 때 그 두 가지만 있으면 결국 사람들은 따라간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청렴, 두 번째 공적 가치를 우선하는 거. 그러니까 청렴은 한데 또 공적 가치 우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네네네. 집단, 내 가족이 이걸 먼저 하는 사람이고 나는 청렴하게 사니까 내 가족 잘 살면 괜찮잖아. 청렴하고 성공 우선하는 사람이 결국 그 리더는 무조건 따라가게 되겠죠. 자기 이익을 먼저 따지지 않고 네. 그 사람 깨끗해 보인다 하면 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네. 지지를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뭐 화려하게 살지만 다 같이 화려하게 살자는 주의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 다 같이 잘 살자. 근데 아까 말한 다 같이 잘 산다는 게 결국은 야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야합을 튼튼하게 하려면 결국 혈연 관계를 맺어야겠죠. 네. 자기 딸을 폼페이우스한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 딸은 결혼하고 된 남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빼서 폼페이우스한테 주고 네. 폼페이우스는 또 자기의 자기 딸을 또 카이사르 사야 될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막 이게 뭐 돌려막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때 보고 있으면요, 이 나이 차가 아버지 딸인데 막 그런 거 그냥 끊임없이 그냥 이거는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여인들은 결국 이 일종의 보정수표가 된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서로 인질이 된다고 해야 될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예.
나중에 중세 때도 그렇고 이런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키케로가 있고 카토가 있는데 네. 카토가 정말 청렴한 사람인데 이 카토가 결국 이런 막 개탄을 하는 거죠. 이런 개판이 어디 있냐. 그 권력과 관직을 혼인관계로 서로 다 나눠 먹게 한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건 이 상황은 말도 안 된다고 개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토가 정말 이제 청렴결백한 사람으로 나오죠. 나중에. 근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 못하죠. 항상 그렇듯이. 아니 그 케사르 그러니까 시조의 가장 큰 업적은 뭐예요? 그래서 시조는 결국 어떻게 됐냐? 네.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삼조 정치를 하고 그 삼조 정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다 황제가 되나요, 이분이? 아니 황제는 못 되죠. 아, 황제 못 되는구나. 근데 이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이제 갈리아 원정이죠. 결국 땅을 아까 우리 알렉산드로사 똑같죠. 아, 땅을 프랑스 쪽? 예, 정복. 갈리아 원정이죠. 네. 갈리아를 원정하고 이제 그 말로 이제 도보해협을 넘어간 거죠. 네. 바로 아, 영국까지 가나요? 바로 브리튼까지 가는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베리아 반도 아까도 갔고, 스페인. 예, 그다음에 이집트까지 가서 우리 그 유명한 그 클레오파트라. 만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복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다시는 네. 가장 큰 업적이죠. 아니 근데 그래도 이 카이사르가 정말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자식들을 놓긴 했지만 그래도 막상 정식 결혼 관계에서는 또 자식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이 아들을 뭔가 인정을 안 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집트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로마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 시민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네. 우리 치면 혈통의 순수생이라고 해야 될까? 프라이드가 좀 있군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 뭐 그 가이사르가 그 갈리아 원정을 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그 권력을 키워 나가니까 네. 크라수스는 결국 파르테아 원정 갔다가 결국 거기서 죽게 되고 마지막 이제 결국 3명인 중에서 1명이 죽게 되면 이렇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이제 1인자를 가늠하죠. 반대반 이제.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폼페이우스죠. 네. 폼페이우스가 나중에 이기죠? 아니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요? 이집트로.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가 네. 그래서 아까 유명한 이제 흔히 말하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나오는 거죠. 갈리아 있다가 결국 어떻게 할 거냐. 에이 네. 결정 내려가고 이제 간다 이러니까 이 폼페이우스가 갑자기 이게 사실은 카이사르는 별로 군대가 많이 없었거든요. 여기 나오는 게 자기 쓸 수 있는 게 기병 300에 군단병 5,000 레기온 그러니까 1개 군단밖에 없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요즘 유행어로 치면 별의 순간을 포착했다는 거예요. 정말 타이밍을 잘 잡았다는 거죠. 사람이 병력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그 속도와 배짱. 여기서 이제 판단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와 프랑스 갈리아를 가는 루비콘강에 딱 접근해갖고 여기서 우리는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근데 이제 이 책의 번역을 보면 그건 주사위를 던져라라고 나와요. 능동적 표현을 나와요. 던져 우리 다이스 이즈 캐스트 해가지고 수동으로 이제 영어로 해석했는데 정식으로 맞는 거는 주사위를 던져라. 주사위를 던져지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운명을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이제 결국 이탈리아의 특징은 마키아벨리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결국은 포르투나 운이 아니라 비르투 덕이라고 하는데 그건 내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운명하고 그러니까 나 운명의 여신의 멱살을 잡고 때려 눕혀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마키아벨리가 때려 눕혀버려라. 운명이다 모든 걸로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우리 인간은 그 포르투나를 있다 하더라도 그런 포르투나의 멱살을 잡고 때려 눕혀야 된다. 참 그 어떻게 보면 마키아벨리가 정말 운명이 기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인지 모르겠는데. 포춘이 아니고 버추. 그렇습니다. 네. 포르투나가 아니라 벌추. 네. 덕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베푸는 건데 이 베푸는 건 비롯한 용맹, 의지. 이건 내가 이제 복화 한 9천쯤에서 끝났고 네. 복화 3만. 보케블러리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이 폼페이우스가 많은 병력 이제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도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는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올 거다 생각하고 네. 로마 시민들 피난 가니까 그냥 자기도 도피한 거예요. 그냥 뭔가 정말 기세에 눌려서 그렇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린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결국 리더의 가장 큰 건 판단력이거든요.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 정보에 부안해동 해버린 거죠. 여기도 지금 누가 어떤 이게 보는 거.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카이사르는 그냥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60일 만에 그냥 이탈리아가 다 자기 손아귀에 들어요. 1인자로 완전히 피 한 방울 올라서고. 그 폼페이우스는 어디로 갔느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저쪽 그리스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네. 진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투를 이제 마케도니아 쪽에 가서 이제 전쟁터가 이동된 거죠. 네. 그 갔는데
사실 여기도 이 파르살로스 평원에서 마주칠 때 기병이 5,000대 1,000, 보병은 45,000대 22,000. 이게 폼페우스 쪽이 나은 거예요. 우세했어요. 네. 근데 폼페우스의 또 전략의 실책이 나오는 거죠. 아. 절대로 자리를 떠나지 말고 적군이 들어올 때까지 창을 함부로 던지지 마라. 네. 근데 나중에 카이스르가 이걸 비웃었단 말이죠. 어. 전쟁은 승리와 패배는 첫 번째 전투에서 결정난다. 1파에서 결정난데 지금 저 한가롭게 우리 방어만 해야지. 이게 되냐 이거지. 지금 딱 밀물듯이 밀려갈 때 그걸로 전쟁의 성패는 결정된다 이거. 그러니까 초기 우리 싸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선빵. 네네. 선빵을 날려라. 그게 제일 핵심인데 이 전쟁에도 그 당시에는 또 이렇잖아요. 요즘처럼 뭐 대포가 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평원에서 그냥 직접 기세로 그냥 부딪혀야죠. 부딪혀야 되니까 이건 정말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실수를 했고 또 이제 병사들의 이 네. 투쟁심을 자극하려면 먼저 공격을 막 또 같이 던져야 되는. 그렇죠. 이거 완전 실수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 역시 잘 놀아본 카이사르가 놀아봐서 아는데 네. 네. 지금 폼페우스가 다 이제 귀족이라든지 가문이 좋다 이거 네트워크에. 그 사람 이제 기병하는 애들이 귀족 자제들이잖아요. 얘들 공격할 때 창을 던지지 말고 걔들 얼굴을 쑤시려고 해라. 어머. 왜냐면 걔들은 자기 얼굴 엄청 프라이드 강한 애니까 얼굴에 상처 날까봐 도망칠 거다. 얼굴만은 다칠 그렇죠. 수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다 이거 지리멸렬되거든요. 백전노장과 그냥 도시 안에 있던 애랑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근데 이게 사실 폼페우스가 전략의 신이었는데 아 원래는? 네, 원래는. 아 그래요? 그냥 너무 무시했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갈리아에서 계속 단련됐단 말이죠. 그래서 단련되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죠. 내가 다 키워줬잖아. 아유, 넌 내가 다 키워준다. 니까지 게 뭐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그리고 여기는 자기 고모부 마리우스를 닮은 거예요. 마리우스가 비천한 집안에서 왜 장군이 됐냐면 동료들하고 같이 부하 병사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뒹굴거든요. 바로 그 카이사르도 그렇게 고모부를 딱 본받은 거죠. 그래야 네네. 마음을 사는다는 걸 아니까. 그게 이제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죠. 카이사르를 위한 완전히 막 강철 부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폼페우스는 옛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지도자는 항상 그 흐름을 타야 되는데 네네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폼페이스는 완파되고. 네, 폼페우스 완파되고 이제 폼페우스 아들들이 네. 다시 또 투쟁을 하겠다, 결사항전하겠다는데 또 다 완파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이제 뭐 정말 아프리카에 가서 개선 행진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전투를 이제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또 소아시아 폰투스에서 이기고 또 이집트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개선 행진만 3번 하는 거예요. 각각에 따라서 개선 행진해야 되니까. 로마에서 뭐 날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그 나와요. 행진한 다음에 병사들에게 선물 나눠주고, 아까 우리가 9,000개라 했잖아요. 알렉산드로스는. 네. 식사용 침상 2만 개를 놓고 2만 개를 놓고 딱 누워가면서 이제 먹으면서 뭘 보느냐, 금투사들 경기하고 회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저 북한에 회전, 그 네네네. 저기 그 하듯이 있잖아요. 네. 북한에 뭐였죠? 그 아리랑 공연 이런 거 하듯이 그런 거 보여준 듯이 이게 사람을 동원해서 그런 카드 섹션 뭐 이런 거. 그런 걸 보여준다고. 네. 그러니까 야, 이게 뭐 규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2만 침상, 2만 배들을 가지고. 아니 근데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볼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누워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누워서 보는 게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어. 아니 술을 많이 마셨잖아요. 넷플릭스 누워서 보잖아. 아하, 그런 느낌으로. 그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술 마시는데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 못한 누워가지고 술을 마실수록 늘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이러니까 야, 정말 장관이었겠습니다. 네. 2만 배드가 쫙 깔려가지고. 2만 배드. 자, 그런데 결국 뭐 이제 결국은 달도 차면 길다고 그렇게 겸손하고 네. 나름 이제 자제할 줄 알았던 카이사르가 이때는 그럼 지금은 뭐 집정관 정도예요? 이제 이거를 독재관이라고도 하고 단독 집정관이라는 말도 쓰는데 네, 이제 네. 결국 뭐 독재관이라는 거는 뭐 결국 혼자 하는 거죠. 이제 네. 집정관은 2명 하는 건데 이제 혼자 하는 건데, 하여튼 나름 그 자제력이 뛰어났던 카이사르가 폼페이오스 아들들이 아까 아프리카 싸움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아들들을 죽이고 나서 또 개선 행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욕을 많이 들어먹는 거예요. 왜요? 이건 이민족하고 싸움이 아니잖아요. 같은 로마의 다 자손들끼리 말이야. 이걸 어떻게 개선 행진하냐. 슬퍼해야지. 그렇죠. 그쵸? 그 카토 같은 경우는 정말 내 편이 이기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같은 로마의 시민들이 죽었다는 거에 눈물 흘리는 사람인데 네. 이 카이사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뭐든지 다 과유불급이라고 마지막 고 하나를 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영웅들은 외부의 칼날에 패하지 않으면 네. 자기 마음의 칼에 다 자기들 배이게 되는 거죠.
자만심, 네. 교만 이런 게 되겠죠. 네. 그리고 결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카이사르가 근데 어쨌든 계속 행운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결국 이렇게 계속 원론해가지고 좀 힘센 사람 나타나고 장군 나타나니까 싸움하고 이래 안 되겠다. 네. 결국 좀 군주제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독재관을 준 거죠. 독재관, 네. 1인 집정관 이걸 준 건데, 근데 이게 카이사르 쪽도 이걸 하고 싶으니까 자꾸 작업을 하거든요. 작업을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그냥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카이사르가 황제 취임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이를 물으면 난리가 날 거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 루페르갈리아 축제라는 게 있대요. 네. 귀족 젊은이들하고 젊은 관리들이 뻘거벗고 막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랄까 일종의 가죽권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살짝. 아 살짝. 여자들이 엄청 좋아한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불임한 여성들은 그 가죽권을 맞으면 네. 애 수태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임신한 여성은 그 가죽권을 맞으면 애를 순풍순풍 잘 낳는다. 그래서 막 벌거벗은 남자가 네. 뛰다니면서 가죽권 일종의 뭐 미신처럼 약간 네, 샤머니즘. 자 그때 이제 안토니우스가 월계관을 두는 왕관 있죠. 네. 이걸 가지고 카이사르한테 다 건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이 왕관을 주는 왕이 되라는 거잖아. 근데 그때는 아무리 박수 부대를 미리 사전에 써봐도 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카이사르가 이럴 때는 와 하는 거죠. 다시 안토니우스가 또 줄 때는 와 이거밖에 안 나오고 또 카이사르가 밀칠 때는 와 이 소리 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여론이 이거 받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그러니까 에드벌룬을 띄워봤는데 이게 지금 뭔가 그래도 이 로마의 전통 왕은 우리 안 좋아해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결국 이러다가 진짜 저 왕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바로 로마 아까 말씀드린 콜라죠. 포플리콜라. 콜라죠. 콜라의 이제 바로 동료였던 브루투스. 네. 그 바로 브루투스의 이제 후손이 될 수 있는 마르쿠스 브루투스죠. 그 유명한 브루투스가 이제 등장하는군요. 그렇죠. 이 마르쿠스 브루투스는 본래 자기 아버지가 폼페이우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대의명분은 폼페이우스에 있다 해가지고 폼페이우스 편에 들어갔어요. 근데 또 나중에 살아남고 와가지고는 이제 카이사르한테 붙었는데 카이사르가 정말 좋아했어요. 얘는 정말 괜찮은 애다. 앞으로 내 후계자로 키우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브루투스는 또 아까 말씀드린 카토, 카이사르 실했던 카토의 또 사이였어요. 자, 근데 어떻든 이 카이사르는 정말 얘가 정말 괜찮은 애야. 얘를 앞으로 밀어줘야겠다 해가지고 얘를 계속 우대를 해줬거든요. 브루투스를. 근데 카이사르한테 제보가 들어가는 거죠. 브루투스하고 카시우스하고 이런 애들이 이상해 이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설마 브루투스가 이 주름살 많은 나를 기다려주지 못하겠는가? 나 이제 뭐 곧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는 해인데 지는 떠오르는 해인데 기다려주겠지. 라고 이제 좀 태평하게 생각했고 또 사람들이 또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안토니우스하고 이런 애들도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근데 뭐 알기는 아는 거예요. 안토니우스가 음모를 꾸미니까 야 나는 머리카락이 길고 뚱뚱한 애들은 두렵지가 않아. 내가 진짜 두려운 거는 창백하고 마른 애들이야. 그러니까 바로 브루투스나 카시우스가 좀 창백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막 얼럭얼럭한 뭐 이런 건달들보다는 백면수생 같이 얌전한데 이런 놈들이 더 무서워. 이런 놈들은 칼 들면 들거든. 이런 거죠. 맨날 나 칼 든다 이런 애들은 절대 안 드는데 말 안 하고 갑자기 드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 생각을 했는데 결국 뭐 아시다시피 이제 3월 15일 운명의 날이 다가온다 이거죠. 그리고 이날도 참 이상했던 게 이날따라 카이사르가 몸도 좀 안 좋고 그리고 그렇죠. 아내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악몽을 좀 안 꿨죠. 갔으면 좋겠다. 가지 말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갈 때 그걸 또 데키무스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네. 업무에 가담했거든요. 지금 안 되고 가면 큰일 나거든. 막 꼬신단 말이죠. 지금 당신이 원로원 회의를 소집해 놓고 나서 그리고 오늘 권한 다 준다는 회의인데 그리고 아니 그럼 부인 꿈 때문에 꿈자리가 사나워서 안 간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무슨 망신이냐. 가야 됩니다. 해가 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항상 뭐 평범한 사람의 죽음에도 모든 징조가 나오듯이 네. 어떤 예언자가 3월 15일을 조심해라. 그 우리 시제가 3월 15일 왔잖아. 그러니까 아직 안 지나갔잖아요. 이런 말을 들었다고도 하고 또 전날 만찬장에서 네. 어떤 죽음이 가장 좋은 죽음인가 할 때 갑작스러운 죽음이 가장 좋은 죽음이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제 징조는 온 거죠. 네. 근데 이제 말씀대로 결국 뭐 폭로 제보도 하겠다는데 결국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두루마리도 주는데 읽어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음모가 다 있다. 뭐 일이 되려면. 그래서 결국 이제 회의장에 들어갔는데 뭐 아시다시피 원로원 회의가 회의장에 있고 딱 이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카이사르가 들어가고 들어가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원로원들은 이미 카이사를 너무 싫어하고. 근데 이제 원로원에도 다 감량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참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림에 보면 이제 네. 10명이 이제 다 칼 들고 막 네.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찌를 땐 다 같이 찔러야 돼요. 반드시 한 번이라도 찔려야지 같은 공범죄 피해 묻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재밌는 게 결국은 바로 자기가 그 물리친 폼페오스의 조각상이 있는 회의장. 네. 그 회의장에 들어가서 결국 사람들이 토가를 잡고 벗기는 걸 신호로 달려 들어가가지고 칼을 다 찌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막 도와달라 그러고, 근데 이제 그 유명한 게 나오죠. 브루투스. 그 나오죠. 네. 한번 해주세요. 아니, and you to 브루투스. and you to 브루투스. 뭐 이렇게 했다고 하죠. 뭐 영어식으로는. 네. 브루투스, 너마저. 일각에는 브루투스가 칼을 들고 오는 걸 보고 다른 사람 할 땐 저항을 하다가 네. 자기가 브루투스가 자기 찌른 걸 자기는 차마 지켜볼 수 없어서 눈을 가렸다. 자기 스스로 눈을 가렸다. 내가 가장 아꼈던 애가 네, 나를 네, 찌른다는 거를. 그래서 브루투스는 결국 그 허벅지 쪽을 칼로 찔렀다. 네. 근데 자기들끼리 막 찌르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한 명인데 14명이 찌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팀킬을 한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찌르고 그렇게 되잖아요. 한 명인데 막 이 사람은 지금 저항하고 이러니까 시즈를 찌른다는 게 다른 사람 찌른다는 거죠. 부상도 좀 있었대요. 네, 네, 네. 이 장면들이 이렇게 그림으로도 꽤 많이 좀 이게 인용됐더라고요. 유명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믿었던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손에 피를 묻힌다는 거죠. 원로원 암살, 시즈 암살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케네디의 죽음 암살을 이제 시즈 암살에 비유한 사람도 있거든요. 당시 케네디의 암살에 대해서 미국 정부라든지 미국의 정보 기관이나 미국의 주요 언론이나 다 동참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케네디 암살을 시즈 암살, 미국식 시즈 암살이다. 네. 이런 게 그런 표현이 그 다음부터 뭐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명을 이제 제거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시즈 암살이다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 암살된 날이 3월 15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3월 15일을 굉장히 불길한 날로 이렇게 여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영향력이 큰 거네요. 그렇죠. 결국 그 이제 이게 지금도 우리 표현에도 이런 게 다 나오다시피 이런 어떤 뭔가 하나의 어떤 정말 로마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결국 이제 이 카이사르의 조카 결국 아우구스투스가 결국 황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역사 자체가 그 로마 제국이라는 것들이 유럽을 만드는 근본적인 어떤 공통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저가 그 토대를 깔았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유럽 전체 뭐 못해죠, 그죠? 로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하는 근대 로마 법도 따르고 있죠. 그리고 로마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그것도 우리 르네상스 할 때 그리스 로마 고전들. 우리가 그리스 고전만 생각하는데 로마에도 뭐 그 베르길리우스라든지 그리고 뭐 그 사물의 본성에 관해 하여튼 그런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로마에도. 그러니까 그런 뭐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로마라는 것들이 유럽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 이걸 중요한 구성이기 때문에 그 기반을 깐 사람이 결국은 카이사르가 아니냐 이거. 그리고 이 카이사르가 결국은 보세요. 카이사르의 그 암살에 동참했던 사람은 결국 다 뒤끝이 안 좋았어. 아, 그랬어요? 결국 이제 브루투스가 권력을 잡을 것 같았는데 결국 안토니우스가 결국 그 연설을 했다고 하잖아요. 뭐 안토니우스 연설 잘했다기보다 죽고 나서 다음날 브루투스 연설할 때까지만 해도 조용한 거예요, 전부 다 깊은 침묵인 거예요. 왜냐면 브루투스가 뭐 안토니우스 그런 예전에 이제 영어식 보면 나오죠. Let me your ears 해가지고 당신의 귀를 좀 빌려달라. 내가 말 좀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연설을 하잖아요. 나는 누구보다도 카이사르를 사랑했지만 나는 로마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게 브루투스 연설이에요? 브루투스죠. 근데 안토니우스가 다음날 안토니우스는 처음에 이제 죽는 거 보고 바로 도망을 쳤다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죽을까봐. 근데 보니까 별 거 없는 것 같으니까 대충 나와가지고 서로 타협을 했는데 그 다음날 브루투스 연설한 다음날 카이사르 유서를 공개된 거예요. 근데 자기 모든 재산을 로마 시민에게 나눠줘라. 그 와중에 이제 카이사르의 시신이 그때 막 칼을 찔리면서 얼마나 온몸이 뒤틀리고 했습니다. 이게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가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놈 다 때려 죽여, 다 불태워버려 이러면서 막 다 도망치는 거예요. 브루투스 도망치고 뭐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 그 다른 데 떠나서 결국 안토니우스하고 군대에서 다 결국 전멸하게 되고 자결하게 되고. 그리고 카이사르 결국 뭐 그러니까 카이사르 죽인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다 죽게 된 거죠. 다 자결하게 되고 그렇게 끝났죠. 역사의 여러 그 지점들이랑 이게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겹치네. 네네. 예, 요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도 어떻게 보면 평생 자기가 그 리스크, 위험을 즐기면서 어떤 권력하고 지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은 이름만 즐기고 열매를 못 따먹은 거예요. 자기 그 결국 조카, 친척 아이에 해당되는
그 작은 카이사르 같은 걸 다 네.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치는 허업이 맞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평생 네, 동안 돈만 쓰고 실컷 쓰고 아니 간 사람. 저희가 지금 정말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대단한 영웅 두 명을 꼽으라면 이 알렉산드로스와 이 카이사르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이 둘 다 생애에는 정말 엄청난 업적을 세우기도 했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말 단련해가면서 금욕도 하고 뭔가 사치도 안 하고 절약하고 막 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생각보다 정말 그 마지막은 정말 어떤 배신에 의해서 혹은 갑자기 네. 아파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면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 선택으로 죽은 거잖아요. 술을 먹고 네. 미쳐 죽었다. 네. 근데 이 로마에서는 왜 이 영웅은 이렇게 됐느냐? 근데 결국 보면 그리스는 독재를 방지하는 제도가 잘 갖춰졌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도편 추방제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금팔이, 그러니까 바닷가 지방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조개 껍데기 폐각 추방제라고 하죠. 그 오스트라키스모스라고 하는데 골편 네. 추방제도예요. 그러니까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이 사람 힘이 세지면 추방을 한다는 거죠. 제일 표 많이 받은 사람 추방에 10년간 못 들어와.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독재가 예방되기도 하고 그 사람도 사람이 너무 힘이 세지면 본래 누구든지 대통령이든 뭐 기업인이든 힘과 돈이 많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원망을 갖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너무 그렇게 가버리면 이게 이 사회가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각 추방제를 통해서 김을 빼줘야 돼요. 안전벨트죠. 그러니까 그리스는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권력 특정인에 대해서 권력 편중이라든지 특정에 대한 좋고 나쁜 감정이 너무 안 가도록 이게 빼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의 그 사실은 뭐 사람들은 독재자도 될 수가 없는데 네. 로마는 결국 그 제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들에게 자꾸 양압하니까 대중의 감정을 순동해가지고 네, 네. 대중의 감정만 순동하면 권력 잡을 수 있잖아. 이러니까 나중에 이게 내전이 일어나고 너무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제가 보면 한수위 같아요. 이런 제도에서 보면 독재를 예방한 시스템을 스스로 계속 장착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또 비교가 되는구만요. 네. 그나저나 그 가슴에 있는 말은 도대체 뭡니까? 얼룩말. 집사람이 그게- 사주고. 브랜드예요? 모르겠어요. 네. 처음 네. 보는 표시는. 보통 이제 저 위에 누가 하나 타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폴로하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얼룩말 같은 친구가 또 있군요. 네. 자, 그래서 네. 카이사르 최후는 이제 그렇게 됐고 결국은 이제 카이사르의 조카가 로마 초대 황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프린캡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본래 예전부터 네. 이제 원로원의 수장, 뭐 집정관 이런 거를 프린캡스, 제일 시민이라는 뜻이죠. 제 제1호 시민.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신성한 자가 되면서 황제가 됐죠. 이제 결국 로마의 초대 황제하면 바로 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된 거죠. 그러면서 공화정이 없어졌나요? 그렇죠. 황제가 나왔으니까. 아니 그 황제의 정으로 네. 이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죠. 네네네. 어찌 보면 이제 또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그렇게 커지면서 중앙 집권화된 네. 아주 그런 정치 시스템이 필요해질 시기도 됐던 거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결국 뭐로 귀결이 됐습니까? 진나라의 성립이잖아요. 한나라로 네. 합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때가 기원전 221년이잖아요. 진나라가 제국 성립한 게. 그러니까 그게 뭘 뜻하냐 이거죠. 그 많이 갈라졌던 나라가 결국은 이제 철기 생산력, 철제 도구의 보급으로 네. 생산력이 정대하면서 이 경제 구조가 바뀌니까 그 경제 구조에 생산력 정대된 경제 구조에는 그 당시에는 권력 집중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도량형이 통일되고 네, 이 네, 뭔가 네. 통일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도 결국 이 황제 제도가 갈 수밖에 없던 거는 바로 그때 시스템이 이때가 결국 이제 바로 아까 말한 기원전 44년 뭐 이럴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그 시기였던 거죠. 그러면 어쩌면지 우리나라도 요즘 굉장히 많은 네. 그 커피 브랜드들이 있는데 네. 하나로 통일될 필요가 좀 있겠네요. 지금 이제 커피 네. 전국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유 너무 많죠. 브랜드 너무 많고 네. 한 집권 하나가 편의점보다 더 많아요. 커피숍이. 그런데 이제는 하나 일로 이제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1kg 커피가 대한민국 커피 통일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으로 그리고 품질로 향으로 모두 1입니다. 1kg 커피. 특히 여름에 그 콜드브루. 네. 이거 이제 콜드브루 한 병 딱 해갖고 보통 한 8잔에서 한 12잔까지 나옵니다. 오. 네, 콜드브루 그거 한 병 사시면 네. 얼마 안 합니다. 뭐 6,000원, 8,000원 정도 하는데 요즘 비싼 커피집 가면 네. 6-7,000원짜리 커피도 많거든요. 한 잔에. 한 잔에. 그렇죠. 근데 여긴 뭐 그런 거 한 병 사두시면 뭐 집에 손님이 오셔도 아니면 혼자 이렇게 한 잔 호작 드셔도 굉장히 그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얼음하고 물만 있으면 되니까요. 네.
콜드브루도 한번 꼭 맛보시길 바라겠고요. 1kg 커피는 앱으로 다운받으셔서 앱으로 신청 주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바로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당백과 늘 함께하는 1kg 커피 꼭 한번 애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카이사르까지 저희가 이제 정리가 다 됐나요? 그렇죠. 뭐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뭐 살펴봤습니다만 네. 알렉산드로스하고 네. 그리고 카이사르 같은 경우가 뭐 결말은 결국 이렇게 서로 뭐 좋지는 않네요, 그죠? 네. 근데 카이사르 이후에 그 시스템을 계속 갔고요. 알렉산더는 다 망가졌고 바로 한 대도 못 가 다 분열돼 버렸고 그 차이는 좀 있죠. 네. 이것도 아까 비슷하네요. 우리 그러네. 그 포플리 콜라랑 콜라하고, 또 솔론이랑. 솔론하고 좀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정말 멋을 추구했다 이거지. 자기는 이게 승패는 이미 결정돼 있는 거고 내가 다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솜씨 있게 멋지게 살아가느냐. 그 인생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성공하고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다. 이게 이제 알렉산드로스고 네.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승패가 중요한 거다 이거죠.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1점이라도 이기면 내가 다 가져가는 거야. 끊임없이 그걸 추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독재의 위험을 안겨줬으니까 저는 또 부작용을 가져온 것도 있고. 근데 어떻든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은 카이사르가 이어졌고 그 결국 알렉산드로스는 그렇게 당대에 뛰어났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린 거죠. 물론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럼 문화적으로 보면 또 뭐냐. 근데 또 문화적으로 보면 저는 헬레니즘이 더 한 수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 통일. 네. 그리고 문화의 어떤 새로운 융합을 통한 창조라는 제3의 길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같은 이 다문화 시대에 알렉산드로스가 이미 200년 전, 300년 전에 이걸 보여주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의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이 알렉산드로스는 또 재조명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알렉산더가 지나간 그 도시들 알렉산드리아. 그렇죠. 뭐 이렇게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집트의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 항구가 가장 유명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했던 항구, 가장 높은 등대가 있었던. 그렇죠. 그 도서관도 아주 규모가 크고 지금 이제 약간 복원했다고 합니다만. 물론 이제 파괴가 좀 중간에 됐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또 그 알렉산더의 뜻을 이어받아서 도서관 만드는 게 또 나중에 꿈 아니겠습니까? 알렉산더 그렇게 이어져 온 건가요? 통하는 부분이 제가 많아요. 또 다른 이민족들과 융합도 제가 좀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고요. 자, 지금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심지어 네 번째 시간이 지금 1시간 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네요. 수많은 영웅들이 아직도 대기 중입니다. 아직도 지금 책에서 못 태어나오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제일 대별되잖아요. 아테네식 교육, 스파르타식 교육. 이게 참 재미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테네는 그 테세우스를 말했지만 스파르타에 사실 이걸 만든 사람이 리쿠르고스라고 이게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습도 아주 재미있고 또 우리가 참 또 영웅전일이지만 좀 반면교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나와요. 예를 들어 테미스토클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야망이 어떤 식으로 또 작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또 영향을 주는. 참 좋은 사람들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뭐 밤새도록 여러분 붙잡아둘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 영웅들은 요 정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다른 영웅들 가운데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청취자분들께 전해주고 싶으신 그런 영웅들은 한번 저희가 따로 뭐 번외편이나 이런 거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른 영웅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뭐 4번에 걸친 우리 이 영웅 소개, 우리 중년들의 아이유 유지은님께서는 어떻게 좀 땡기는 영웅이 좀 있었습니까? 저는 진짜 아무래도 이 알렉산드로스가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짧은 생애를 했는지 몰랐어요. 저는 진짜 그래도 최소한 50년 이상은 누리다가 가신 줄 알았는데 너무 짧았다? 생각보다 너무 짧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영웅들을 보면서 영웅의 삶이 조금 도 부럽지 않다. 왜냐면 아무리 큰 업적을 세웠어도 마지막이 이렇게 슬픈데 그래서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고 싶다. 그래도 한 3,000년 지나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잖아. 아니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죽은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길들 중에 결국은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이제 나중에 또 중반부 후반부에 도달할수록 그 불멸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생겨요. 그렇죠. 그럴 때는 또 지금까지 우리가 편안하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생각해요. 과연 어차피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과연 편안하다는 것들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이제 또 후회를 하게 될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차라리 내 업적을 좀 남기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의 그 카네기라든지 록펠러라든지 완전 돈 벌레로 소문났고 얼마나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왜 자선사학가가 됐는가? 그 불멸에 대한 욕구. 당신은 죽고 사라지더라도 당신의 이름은 대학교 도서관에 영원히 존재하리라. 이런 것들은 또 사람을 그러니까 맨날 권력자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자기 이름 따가지고 도로하고 뭐 기념비하고 현판 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웅 누굽니까? 누구요? 정프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일당백은 여기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은 정리를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다한 영웅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뭐 특별한 시간 번외편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 4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 이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저는 이제 또 다시 런던 고라니의 내 돈 정비소로 돌아가서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매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좀 다시 또 하셔야 돼요. 네, 그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희가 팟빵에도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경제 뉴스 미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런던 고라니의 내 돈 정비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런던 고라니님이 한번 또 오셔도 괜찮겠네요. 경제 관련돼서.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유지은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